돈 좀 있으시잖아요. 그깟 학원비가 아까워요? 그깟, 너 지금 제정신이니?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저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요. 내가 너희 뒷바라지 안 했으면 지금 그 말 나올 수 있겠니? 뒷바라지요? 솔직히 그 반찬 팔아 얼마나 했다고 생색이에요? 그래, 너한텐 내 인생이 생색이겠지. 그냥 돈만 주세요. 감정팔이 말고요.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끝없는 희생 끝에 결국 며느리에게 돈줄 취급을 당한 뒤 뒤돌아서 조용히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오래된 시장 한켠, 전봇대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따끈한 김치볶음 향이 섞여 코끝을 자극하는 조그만 반찬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순 씨, 올해로 74. 그 가게는 그녀의 삶이었고 하루하루 버티며 쌓아 올린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만 되면 정순 씨는 두툼한 남색 패딩을 껴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도 전 그녀는 커다란 알루미늄 솥에 멸치를 볶고 무생채를 무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무렵이면 진열대 위에는 가지나물, 연근조림, 오징어 채볶음, 15가지가 넘는 반찬이 김을 내며 줄지어 있었고 그 정갈함에 단골들이 먼저 정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비닐장갑을 오래 낀 사람 특유의 주름과 앞자국이 선명했고 손톱 밑은 간장과 고춧가루에 물들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는 서서히 굽어만 갔지만 정순 씨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나이 33, 태준이가 겨우 5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정순 씨의 하루하루는 어미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볼 여유 따위는 없다고 믿었고 오직 하나 우리 태준이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가게 문을 닫은 적도 없이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반찬 가게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정순 씨는 계산을 잘했습니다. 시장 상회에서 값싼 멸치 한 소쿠리를 사면 일주일 반찬이 나오고 돼지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쓰였습니다. 자기 밥상엔 늘 맵고 짠 반찬 몇 가지뿐이었고 찬밥에 말린 깍두기국 하나로 끼니를 때운 날도 많았지만 태준이 도시락에는 계란말이와 햄을 꼭 넣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새 운동화 한 켤레 사본 적 없고 머리는 집에서 직접 염색하며 흰머리를 감췄지만 아들 교복은 언제나 깨끗하고 빳빳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참고서를 살 때 아들이 망설이며 엄마, 이거 비싸. 라고 말하면 정순 씨는 늘 대답했지요. 밥은 굶어도 너 공부는 굶기지 않을 거야. 계절이 바뀌고 해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지만 정순 씨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반찬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엄마, 붙었어요. 서울대학교요. 그 순간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냉기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혼자 울면서도 웃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통 아주머니들이 떡과 과일을 싸들고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정순 씨 진짜 대단하다. 혼자서 어떻게 서울대를 보냈대? 그 말에 정순 씨는 굽은 허리를 더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 태준이 드디어 사람 되겠어요. 정순 씨는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한 날부터 삶의 무게가 절반쯤은 덜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견뎌온 가난, 고된 노동, 남몰래 삼켜온 눈물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내 인생에도 햇살 한 줌쯤은 들겠구나. 조심스레 기대했던 것이죠. 아들은 졸업 후 서울에서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했고 소문은 시장통을 통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정순이네 아들, 어디더라? 대기업.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던데. 그런 말이 들릴 때면 정순 씨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감추려 고개를 숙였고 반찬을 담던 손이 괜스레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에게 받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우리 태준이 회사 명함이에요. 요즘 열심히 산다네요. 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고 자신이 고생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증표를 거기서 얻고 있었습니다. 몇 해 뒤 아들은 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정갈한 투피스 차림의 또렷한 말투, 똑부러지는 인상이었지만 예의 바른 모습에 정순 씨는 첫눈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건 저희 부모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라며 건네는 떡과 과일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정순 씨는 꽉 잡은 그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해요. 엄마는 욕심 없어요. 둘만 행복하면 돼.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신혼집 보증금 보태주고 냉장고며 세탁기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었지. 하고 웃으며 통장을 열 때도 그저 애들이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가게도 일부러 일찍 닫고 손주 봐줄 날이 언제쯤 올까 기대하며 김치를 담갔고 옷장엔 새로 산 이불 세트를 꺼내 정리해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그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엄마, 반찬 남았어? 라며 전화하던 아들이 결혼 뒤엔 일주일에 한 번 연락도 버거운 듯 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무런 소식 없이 지나가던 날들. 정순 씨는 일부러 요즘 애들 다 그래 하며 이해하려 했고 누군가 아들 잘 있냐고 물으면 바빠서 그래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라며 웃는 얼굴로 둘러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웬일이래?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며 정순 씨는 자동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잘 크지? 어린이집 잘 다니고?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애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그 말에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수화기만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녀는 가게 유리문 앞에 서서 그대로 얼어붙은 사람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어렴풋한 유리창 속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낯익은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굽은 어깨, 그건 아들을 위해 청춘을 쏟아부은 대가였지만 지금의 정순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지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반찬 가게는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처럼 바쁘게 움직이던 정순 씨의 손은 자주 멈춰 섰고 칼질하던 손끝이 몇 번이나 도마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조이고 팔 아래로 묵직한 통증이 내려오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옆 가게 순자 씨가 건넨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이 언니 나이도 있는데 그냥 넘기지 마. 요즘은 아무 증상 없이도 큰 병 오는 사람 많다더라. 순자의 말처럼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살았다는 게 문득 서글퍼졌고 그날따라 그녀는 반찬통 하나를 들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은 정순 씨는 점심 장사도 접고 오랜만에 꺼낸 낡은 회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비닐봉지에 비상용 약봉지와 손수건,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보험증이 든 손가방을 챙긴 그녀는 처음 가보는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암 정밀 검사 예약했는데요. 입으로 말은 했지만 손가방 속에서 서류를 찾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갑을 꺼내고 검진표를 펼치고 도장을 찾는 모든 동작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안쓰럽게 그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런 시선조차 민망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진료 전 대기실 벤치에 앉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목엔 혈압 측정용 밴드가 감겨 있었고 옆자리엔 젊은 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힐끔 바라보다가 정순 씨는 작게 숨을 내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오늘 엄마 검사 받는 날인데 혹시 시간 좀 될까? 한참의 정적,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귓가를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이번 주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 순간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에 들린 핸드폰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지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멍했고 주변의 소음은 먼 나라 얘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이름이 불렸을 때도 누구 하나 그녀를 깨워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가족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채 커다란 기계 아래에서 삐걱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땐 그냥 따뜻한 손 하나만 잡아줘도 괜찮을 텐데. 하지만 손을 잡아줄 아들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담담하게 검사를 마친 뒤
혼자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가게 문을 닫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도착한 그 상자엔 익숙한 글씨가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박스를 열어보니 손주가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마당에 아빠, 엄마, 아이, 그리고 가운데엔 웃고 있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는 분명 행복해 보였지만 정순 씨는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생일. 나 혼자였단다. 그걸 왜 너흰 모를까? 그녀는 조용히 그 말을 중얼이며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감정은 무언가가 단단히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눈에선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선 아주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정순 씨는 핸드폰 벨소리에 유난히 예민해졌습니다. 한번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았지만 화면엔 택배 도착 문자나 약국 할인 광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눈길은 어느새 냉장고 옆을 향했습니다. 손주가 보낸 그림이 여전히 덜렁 붙어 있었지요. 햇살 아래 활짝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림 속 그들은 어쩐지 더 이상 그녀와 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게 일도 예전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손끝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 나물 무침 간도 자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열고 묵묵히 반찬을 준비하던 어느 오후 정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마치고 채소 상자 몇 개를 들고 골목길을 돌아나가다 시장 입구에 새로 생긴 조그마한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년 금융 상담 무료. 유리문 앞에 붙은 간판 글씨는 어설프게 손글씨로 써 있었고 그 옆에는 유자차 무료 제공이라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따뜻한 얼굴의 젊은 여직원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님, 잠시 쉬고 가세요. 따끈한 유자차 드릴게요. 앉아만 계셔도 돼요. 순간 정순 씨는 낯선 젊은이에게 괜스레 미안해질까 싶어 아유.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하며 손을 저었지만 직원은 살갑게 웃으며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유자차가 담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자 따뜻한 온기가 손끝부터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혹시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건 따로 챙기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에 정순 씨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야 뭐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냥 벌어 쓰는 대로 살았지. 뭐. 그녀의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며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엔요, 효도형 연금보험도 있어요. 자식 안 보고도 노후 걱정 없이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요. 그 말에 정순 씨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자식 안 보고도 살아가게 해주는 거, 그 짧고 담담한 문장이 뇌리 깊숙이 파고들며
마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한 줄의 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유자차를 내려놓고 잔을 감싸 쥐던 손을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그저 몇 초 남짓한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평생 쌓아온 시간들이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자식 안 보고도 산다고? 나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순 씨의 마음 한쪽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직원은 미소를 지은 채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점점 흐려져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당황과 불신,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순 씨는 그 대답에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 무너진 벽 뒤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세상을 처음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길을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삶이 가능할까? 이제라도 너무 늦기 전이라면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을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반찬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손주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햇살 아래 활짝 웃는 가족의 모습, 그 가운데의 할머니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지만 정순 씨는 그림을 천천히 떼어내어 서랍 속에 넣고 처음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돌봐야겠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그날 밤 텅 빈 매대 위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가게 한쪽 구석, 먼지 쌓인 선반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이불 보따리와 함께 숨겨두듯 놓인 작은 회색 철제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쇠가 녹슨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자 속에는 정갈하게 접힌 봉투들과 낡은 통장, 그리고 오래된 인감 도장이 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건 정순 씨가 평생을 걸쳐 조금씩 모아온 자식 대비 통장, 혹은 엄마의 예비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결혼식 축의금, 예비금, 손주 돌잔치 지원금, 혹시 큰일 날까봐 대비용. 이름만 달리했을 뿐 모두 자식과 손주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한 장 한 장 통장을 펼쳐가며 얼마씩 모아온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안엔 희생과 사랑, 체념과 기대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말이 혼잣말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이 돈 한 번도 내 맘대로 써본 적 없네.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숨을 내쉰 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고 맨 아래쪽에 있던 낡은 봉투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도장을 감싸 가방에 넣으며 정순 씨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자.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정순 씨는 시장통을 지나 첫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은 어둑했고
버스 안엔 잠든 사람들 틈에서 그녀 혼자만이 말똥말똥 눈을 떴습니다. 은행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정순 씨는 바람이 부는 출입문 앞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기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던 그녀는 마침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은 밝은 미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 다 해지하실 거예요? 그 물음에 정순 씨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부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새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전기가 튀듯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지만 그 불안함을 꿰뚫고 올라오는 시원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꾹꾹 눌러왔던 욕망과 자격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허락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름을 새긴 새 통장을 받아들고 인감 도장을 찍으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에 도장을 한번 찍어보는 거네. 며칠 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장 근처 노인복지센터와 도보 5분 거리의 작은 전세 아파트 계약을 마쳤습니다. 주방이 좁긴 해도 햇빛이 잘 들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3층 집이었습니다. 관리비가 저렴한 덕에 인기 있는 물건이었고 중개사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다 계약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어르신이 혼자 오셨네요? 그 말에 정순 씨는 작게 웃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앞으론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해주려고요.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써넣을 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무섭거나 망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내가 나를 선택한 날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가방에 계약서를 넣고 나오며 정순 씨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순 이제야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다. 40년 만에 처음 김정순이라는 이름이 오롯이 적힌 계약서를 손에 쥔 순간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설 명절을 며칠 앞둔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포근했고 라디오는 흘러간 트로트를 틀어주며 적막한 집안의 따스한 리듬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새로 이사한 전셋집의 작은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직접 화분에 심어 키운 쪽파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말린 고추와 마늘이 햇빛을 받으며 바삭하게 말라가고 있었고 김치 담글 준비로 조금씩 쌓여가던 양념 재료들이 조용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평화 속에서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명절 앞두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 같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혼자 사는 정순 씨에겐 반가우면서도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 씨가 아들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깔끔한 외출복 차림이었고
수진 씨의 입가엔 억지로 지은 듯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사 오셨다는 얘기 듣고요. 근처 지나가다 들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순 씨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엔 얇지만 팽팽하게 부푼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수진 씨의 눈빛에는 익숙한 부탁의 기색이 또렷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수진 씨는 아이에게 귤을 하나 쥐어주며 애써 밝은 척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 보너스가 밀려서요. 애 학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순 씨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머금은 뒤 시선을 수진 씨에게 고정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이제 내 돈은 나한테만 써. 내 노후는 내가 챙기기로 했거든. 그 말은 마치 담담하게 내뱉은 듯 보였지만 정순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목소리엔 확신과 다짐의 결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짧은 침묵 끝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가방에 다시 넣으며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순 씨는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은행이 여의보다 더 고맙더라. 한 번도 나 몰라라 안 하잖니? 그 말에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벼운 웃음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 쌓인 서운함과 다짐, 그리고 용서의 경계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수진 씨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귤 하나를 집어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잘 살고 있어. 너도 엄마 말 잘 듣고 다음엔 그냥 놀러만 와.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은 순수해서 정순 씨의 마음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정순 씨는 다시 조용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가만히 서서 고요한 집안을 둘러본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에, 내 인생에 내가 들어온 기분이네. 며느리가 떠난 그날 이후 정순 씨의 일상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전화기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문자 하나에도 통장 잔액을 먼저 떠올리곤 했지만 이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누가 나를 찾아주길 바랄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 그건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편안한 자유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가게 대신 시장 골목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는 일이 늘었고 예전엔 귀찮기만 하던 마을 전단지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우리 합창단에 한번 나와봐. 별거 아냐. 그냥 모여서 목 푸는 거지 뭐.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노래를 해요. 젊어서도 목소리 작다고 혼났는걸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더 해야지. 이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내 노래 부르는 거니까.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인 정순 씨는 며칠 뒤 조심스럽게 실버합창단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을회관 안 동그랗게 놓인 의자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일어나 어머 새 얼굴이네 환영해요. 하며 반겼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 앉았고 옆자리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 풀어내는 자리예요. 처음 부른 노래는 찔레꽃이었습니다. 어릴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멜로디를 입으로 따라 부르자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의 인생을 되짚는 듯했고 소리가 나오다 말다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수와 잘했어요, 정순 씨 라는 격려가 쏟아졌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 깊숙이 무언가가 포근하게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합창단 연습은 그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누구는 자식에게 깊이 닫혀버린 마음을 안고 왔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다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정순, 이말순, 박춘자로 불리며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손을 잡고 화음을 맞췄고 실수할 때는 박장대소했고 끝나고는 꼭 국밥집에 들러 허기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잔치 무대에서 공연을 마친 뒤 단원들과 함께 시장 국밥집에서 웃고 떠들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정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예전엔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괜찮아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주름 깊은 눈가에 환한 미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사람 곁에 남느니 나를 반겨주는 사람 곁에 웃고 말지요. 그 말에 모두가 박장대소했고 누군가는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마음속으로 정순 씨에게 참 잘했다는 훈장을 안겨주는 듯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반듯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바라던 진짜 내 집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합창단 연습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늦었지만 절대 늦지 않았던 인생 2막을 향해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기 삶의 무대 위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여러분은 김정순 할머니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용기 있는 걸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진한 공감과 여운을 담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